전투기로 안 되면 미사일로라도 제공권을 장악하겠다. 소련의 강력한 자주 대공포 판치르 S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오늘은요, 미사일을 그냥 엄청나게 싣고 스스로 달리면서 대공방어를 하는 판치르 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공권 혹은 영공 우세, 이거는 서구권이 정말로 가장 큰 장점이죠. 동구권 친구들이 그동안 못했던 게 이거예요.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제공권의 중요성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늘을 지배한다는 건데요. 소련은 지상전에서 전차와 야포를 앞세워서 매우 재미를 봤었죠. 그런데 이 소련이 그런 재미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당했던 어마어마한 병력의 손실, 장비의 손실을 느꼈고, 그것 때문에 항공력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공군에 대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서방권, 특히 미국의 공군력을 대항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경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공군력은요, 여러분, 돈이 많이 듭니다. 저도 공군 장교 출신이잖아요. 공군은 무기가 너무 비싸. 그리고 이 비싼 무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인력을 평상시에 교육 훈련시켜야 되는데 인력 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과 장비를 유지하는 비용, 즉 경제력이 모자라는 거죠. 소련 입장에서는 물량으로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을 때 오는 피해가 엄청나게 컸던 겁니다. 그래서 소련이 생각해낸 거죠. 야,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항공기 대 항공기로 제공권을 방어하지 못한다면 아군 지역에서라도 확보를 해야겠다. 그러면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뭐냐? 제공권은 고사하고 바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이죠. 그래서 지상군, 특히 전차와 야포를 엄호하면서 공중 우세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로 나타난 시스템이 바로 판치르 S1 자주 지대공 대공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개떼처럼 밀려가는 물량 앞에 장사가 없을 거라는 주장을 했던 소련이 하늘에서 엄청나게 비오듯이 내리꽂히는 화력을 한번 맛을 본 다음에는 지대공 미사일의 시스템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탱크나 장갑차의 차체에다가 이 대공포를 우겨넣는 GSU-57-2와 같은 자주 대공포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1950년도에 개발이 된 거니까요. 소련은요, 항공력을 대응하기 위한 개념이 엄청나게 발달한 거예요. GSU-57-2는요,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기갑전력의 대공 엄호를 위해서 T-54 전차에다가 이 차체 포탑 대신에 대공 포탑을 장착을 해가지고 똑같은 궤도용 속도로 해서 지상 전력의 대공 방어를 해주게 되죠. 57mm 대공포를 장착을 하고 분당 240발의 속도로 사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포탄 한 발이요 2.7km 정도 됐거든요. 사거리가 12km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화력을 자랑하죠. 그런데 문제는 한 발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대공포 포대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진짜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발칸포의 경우도 20대 1이 나오면 보통 사격대회 1등을 하고요. 이 무기의 탄대 표적의 히트는요 100대 1일 경우가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병사들이 20대 1로 표적을 맞춘다는 건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트기가 발명이 되면서 항공기의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지다 보니까요, 대공포로는 적 항공기를 요격하기가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항공기가 이 히트앤드런 형식의 공격을 해버리면 사거리 아래 미쳐 들어오기도 전에 이탈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빠른 속도의 이 대공포가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소련은 70년대 들어서면서 항공기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의 대공 방어 시스템을 구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등장한 혼종 무기가 바로 이 2K-22 퉁그스카였습니다. 사정거리 4km의 30mm 자주 대공포였고요. 사정거리 8km의 지대공 미사일을 장착했죠.
그래서 저고도로 침투하는 헬리콥터의 경우에는 대공포 30mm로 교전을 하고 저고도로 날아오는 적의 항공기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대응을 했습니다. 꼭 우리의 비호 복합 시스템하고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존의 ZSU-57-2보다는 대공 방어 능력은 훨씬 뛰어났는데 이 퉁구스카가 1982년 소련 육군에 이제 실전 배치가 되면서 소련을 상징하는 지대공 무기가 되었지만 이제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걸 다시 러시아가 인수를 하게 되죠. 가난에 허덕였던 소련이 붕괴가 됐었기 때문에 러시아가 이어받았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기술 발전을 이룰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러시아는 재정 상태는 열악했지만 미국과의 싸움에서 항공 전력만큼은 열세였기 때문에 이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개발하고 투자를 하고 재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궤도식 차량이 좀 많이 비쌌기 때문에 이걸 좀 어떻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차륜형을 쓰기 시작했고 결국은 트럭 같은 형태에다가 지대공 시스템을 얹히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결국은 트럭 위에 퉁구스카를 얹게 되는 이런 새로운 구상을 하게 됩니다. 90년대부터 이런 신형 무기를 계속해서 개발하다가 예산 압박 때문에 이게 막 실패할 뻔하고 다시 뭐 살리고 하다가 드디어 2006년에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렇게 탄생한 무기가 바로 판치르 S1입니다. 제어는요 8.15m에다가 중량은 30톤에 달하고 승무원은 3명입니다. 근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5명도 운용을 하는데 이것은 미사일 시스템과 대공포 시스템을 같이 운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체는 바퀴가 8개 다 구동을 하고요. 30mm 기관포 2정과 지대공 미사일 12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기관포는 총 1,400발을 쏠 수 있고 최대 사정거리는 20km에 달하며 15km 고도의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습니다. 판치르의 가장 큰 장점은 트럭에 얹혀졌잖아요. 기동성이 좋다는 거예요. 물론 험지 개척 능력은 조금 떨어지지만 어쨌든 지상군이 먼저 공격을 하게 하고 그 뒤에서 지대공 엄호를 하게 되니까 쫓아가는 입장에서는 구태여 험로 개척보다는 신속하게 지상군을 쫓아갈 수 있는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판치르 S는요 크게 3가지 장비를 통해서 적을 찾아내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패사 레이더가 되겠죠. 이 패사 레이더는 50k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항적을 탐지를 하고 4초에 한 번씩 회전을 하게 됩니다. 스텔스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항공기는 다 50km 이내에서는 탐지가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일부 좀 빠른 속도의 항공기는 어쨌든 30km 이내에서는 다 탐지가 됩니다. 어지간하면 30km 이내에서는 다 교전이 가능하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패사 레이더는 360도 회전을 하기 때문에 전방향 교전이 가능하다는 것도 굉장히 큰 매력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크루즈 미사일 같은 것들을 요격하기 위해서 RML SOC 레이더를 추가 장착을 했는데요. 요건 레이더 양면에 이제 고정이 돼 있어가지고 40km 내에서 접근하는 40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패사 레이더와 측면 레이더를 이용해서 접근하는 적 항공기 10대를 동시에 교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30mm 기관포는 지상으로 쏠 경우에는 4km까지 날아가고요. 지대공일 경우에도 3km까지 날아가기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화력이죠. 1분에 2,500발을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거리 내로만 들어오게 된다면 거의 콩가루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12발이나 장착되어 있는 57 에코 E6라고 불리는 이 미사일은요 20km까지 날아갑니다. 고도로는 15km까지 요격을 할 수가 있고요. 거의 모든 스텔스기를 제외한 항공기는 다 요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름 러시아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만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륜형에도 했지만 이 궤도형에도 실어보기도 하고 다양한 혼종들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판치르 S는 2008년에 러시아에 도입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무인기 여러 대를 격추시켰고요. 미국 무인기 RQ-21A를 격추시켰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판치르 S가 매우 혁혁한 공을 세웠고 실전이 검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 판치르 S를 볼 때 우리나라의 이 천마도 이제는 개량을 할 상황이 오지 않았느냐. 그리고
천마를 개량을 한다면은 무인기와 크루즈 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거리 8km, 10km, 15km 이제는 요 정도에서도 매우 위협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도 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내용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